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나요? 만약 편집용, 게임용으로 만족할 만한 스펙과 괜찮은 가격대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괜찮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델 G515 5구형 모델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알아보고 정말 고심 끝에 구매한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인데요. 일단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모두 다 스펙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품 스펙부터 살펴보죠. CPU는 무려 9세대 인텔 코어 i7 9750H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6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비용 추가를 하시면 2070 모델도 있습니다. 램은 기본이 8GB인데 저는 추가 비용을 내서 32GB로 맞췄고요. 저장 공간은 기본이 256GB의 1TB 하드를 지원해주지만 이 역시 추가 비용을 내서 512GB의 SSD 하드로 맞췄습니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장점인데요. 15.6인치 적당한 사이즈에 144Hz까지 지원하는 IPS 광시야각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질은 풀 HD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컴퓨터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사양 괜찮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스펙이죠. 편집, 게임용으로 충분한 스펙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크기 및 무게는 364.3, 273.4, 두께는 23.7mm입니다. 무게는 2.68kg가 최소 무게고요. 사운드 트래커는 나이믹 오디오라고 해서 7.1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사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0W시고요. 180W 전원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인데 가격도 궁금하시죠?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낮은 213만원에 강변 테크노마트 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노트북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약 2달간 써보면서 느낀 델 G515 5구형 모델의 장점과 단점, 꿀팁,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수많은 제품 중에서 하필 이 제품을 골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진짜 컴퓨터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지인 중에서도 컴퓨터 용어는 잘 모르는데 나는 그냥 게임용, 편집용으로 좀 괜찮은 모델 좀 알려줘 이러시는 분들도 항상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 용어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죠. 디자인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죠. 전 이런 디자인을 참 좋아합니다. 컬러는 이제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전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은 살짝 마름모인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힌지 부분에 G5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멋스럽죠.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마감이나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참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측면에 9개의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측에는 보통 DSLR에 들어가는 SD카드를 읽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 USB 3.1 포트 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HDMI 2.0, USB 3.1, 미니 DP, 랜선을 꽂을 수 있고 맨 오른쪽 이 부분은 웨지 잠금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의 도난 방지 잠금 케이블을 이용해서 노트북의 도난 방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썬더볼트 3와 USB 3.1 그리고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USB 3.1 슬롯이 좌, 우, 후면부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뒷부분에 외장 하드를 설치하고 오른쪽 부분에는 마우스를 꽂아서 쓸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3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심플하게 정의하면 번개처럼 엄청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썬더볼트 3는 인텔과 애플이 함께 개발한 전송 규격 통합형 단자인데요. 영상과 음성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데이터 전송까지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부하고 후면부 하단 부분은 듀얼 쿨링 팬이 열을 빼주기 위한 냉각 설계로 통풍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좌측 상단에는 G5 로고가 있고요. 가운데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위쪽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솔직히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44Hz까지 지원하는 15.6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키보드에 넘패드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 단축키 또한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면 키보드의 RGB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백라이트 키보드가 추가가 돼서 색상을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의 키감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마우스 패드가 거슬리지 않는 포지션 위치라서 키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 또한 지원하고 있어서 온오프 및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마우스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손가락 3개 제스처로
이렇게 빠르게 화면 전환도 가능하고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이 가능해요. 거의 알탭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델 G5 15의 특장점이 적혀있고 반대로 우측에는 지포스 RTX 스티커와 인텔 9세대의 i7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스피커는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장점부터 살펴보죠. 장점 첫 번째, 델 G5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스펙으로 편집하거나 고사양 게임하는데 전혀 버벅거림이 없다는 겁니다. 배그, 프로를 맞춰도 전혀 끊기는 거 없이 잘 돌아가고요. 게임하는데 전혀 버벅거림이 없고요. 총 주세요. 총 주세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남자다. 총소리 나는 대로 가자. A few minutes later. 정말 쏴보지도 못하고 죽네. 자, 배그도 잘 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내가 한때 다이아 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롤도 잘 돌아가고요. 나이스! 뽕! 그렇죠! 롤도 프로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야, 왜 나만 지니? 미친 거야? 나이스! 이걸 뺏긴다고? 제발! 한 대만 더! 제발! 저게 없잖아. 자, 그 다음은 철권입니다. 이 옵션도 지금 풀옵션입니다. 넌 상대를 잘못 만났다. 어리석구나 약한 자야. 꽝! 투, 원, 투, 꽝! 중단! 그렇지! 지금이다! 그렇지! 질러버려. 우와, 줌! 깔끔하게 승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그 다음은 최신 게임인 스타워즈 제다입니다. 게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와, 진짜 그래픽이 미쳤어요. 영화 같아, 이제 게임이. 와, 진짜 스무스하게 게임 잘 됩니다. 뭐야? 열차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네요? 꿈속인가? 뭐야? 누구야? 겁나 못생겨서 놀랐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고사양 게임을 하는데도 전혀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는 게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와 CPU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참에 아예 그래픽 카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이었죠. 여러분, 근데 RTX하고 GTX가 뭔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통 RTX가 GTX보다 좋고 뒤에 있는 숫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70보다는 1080이 더 좋고요. 2060보다는 2070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참고로 이건 모델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TX는 뭐냐? RTX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용 RT 코어가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레이트레이싱은 빛의 반사, 조명, 그림자 등 세부적인 표현으로 더 현실적인 그래픽을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TX는 레스터라이징만 사용을 하는 건데, 레스터라이징은 이제 벡터 방식을 비트맵 방식으로 바꾸는 거 얘기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설명도 길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그냥 RTX는 레스터라이징하고 레이트 레이싱을 둘 다 사용하는 거라서 훨씬 더 현실적인 그래픽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RTX가 GTX보단 좋은 거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TI라고 해서 1080 Ti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이제 티타늄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라인업보다는 성능 향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GDDR5, GDDR6가 있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용으로 설계된 일종의 SD 램을 뜻해요. 5보단 6가 더 좋고요. 6보단 7이 더 좋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그래픽 미쳤다. 쓰요이 구독 영상. 그리고 게임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설정에 가시면 이제 비디오에 보통 수직 동기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직 동기화를 항상 꺼놔요. 이 수직 동기화가 뭐냐면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그래픽 카드의 프레임 생성과 모니터의 프레임 출력 타이밍을 맞춰주도록 설정하는 건데, 수직 동기화의 장점은 테어링을 방지해줍니다. 뭐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화면이 좀 이렇게 가로로 찢어지는 듯한 현상을 방지해주는 거라서 화면에 안정성을 주고요. 대신에 단점은 지연 시간이 생겨서 게임하는데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화면이 찢어지든 말든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래픽카드만 좋으면 솔직히 테어링 현상은 거의 안 나타나요. 장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장점은 144Hz까지 지원하는 풀 HD 화질의 IPS 패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엄청 이렇게 프레임이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럽죠? 팅팅팅팅. 여러분 보시면서 눈치채셨죠? 이게 지금 제가 좌측 상단에 프레임수를 띄워놨는데 지금 93프레임까지 뜨거든요. 옵션은 제가 최상으로 해놨습니다. 최신 게임을 최상으로 해도 88프레임, 90프레임은 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프레임이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헤르츠나 이제 프레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144Hz라는 거는 144프레임 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초에 최대 144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관에서 보는 프레임수는 보통 1초에 24프레임
60프레임, 30프레임 정도인데요. 60프레임 정도만 돼도 사람의 눈으로는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144Hz라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특히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중업으로 맞춰놓으면 이렇게 100프레임까지 안정적으로 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데? 내가 막눈이라 그런가 보통이랑 최상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도 이 제품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점 파트에서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고객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미엄 서포팅이라고 해서 대 직원을 상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전용 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직원분이 대 컴퓨터의 서비스 및 품질 관리를 꾸준히 해줍니다. 프리미엄 서포팅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전화만 걸면 언제든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수리 기간도 1년이에요. 하드웨어만 1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데 1년 뒤에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품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이 발열하고 팬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최대 소리거든요. 이건 제가 노트북을 처음 사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발열이 심하고 팬 소리가 전 크다고 느껴요. 특히 고사양 게임을 할 때는 팬 소리가 이 정도면 지금 이게 팬 소리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면 이 소리는 딱히 거슬리진 않지만 카페에서 하면 사람들이 걱정돼서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우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단점 두 번째. 자, 두 번째 단점은 게이밍 노트북이라 그런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무게는 2.6kg라고 되어 있는데 어댑터 무게하고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댑터가 이렇게나 커요. 이게 무게가 약 450g인데 이게 180W 충전 어댑터라 그런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흉기 아님? 저는 이런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절대 휴대성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좋게 말하면 들을만은 합니다. 단점 세 번째. 지금 보시면 화면이 엄청 끊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점인데 충전 어댑터를 꽂아야지만 프레임 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 어댑터 없이 고사양 게임을 하실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끊기는 거. 이걸 다시 어댑터를 꼽잖아요? A few minutes later. 그럼 갑자기 이렇게 프레임이 잘 나와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노트북을 어댑터 안 꽂고 쓸 일은 많이 없긴 한데 이렇게 프레임 수가 저하되는 걸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측 하단에 배터리 아이콘 누르고 이거를 최고 성능으로 해놓으면 되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배터리가 60W라고 했잖아요. 최고 성능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2시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고 성능으로 쓸 일도 없고 아무래도 배터리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댑터를 꽂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일반 보통 모드로 놔두면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어쨌든 간 4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솔직히 이 어댑터 없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댑터를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휴대성이 더 안 좋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꿀팁 나갑니다. 이 노트북이 팬소음 및 메모리가 정상인 건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를 끄고, 자, 컴퓨터를 켜자마자 F11을 연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나머진 건들지 마시고 이 Other 옵션에서 네 번째 있는 거 다이아 노티스, 요거를 눌러주세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내 펜이 정상인지 아닌지, 메모리는 정상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펜 소리만 검사를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메모리까지 검사를 하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받으시면 자가 진단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꿀팁은 제품 하단부를 보시면 이쪽 부분에 서비스 넘버하고 익스프레스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번호나 서비스 번호를 꼭 기억을 해주었다가 이걸 어디서 사용하냐면 컴퓨터를 받고 이 컴퓨터에 대한 꿀팁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위쪽 부분에 지원에 가신 다음에 전체 보기 고객 지원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이제 서비스 태그, 일련 번호, 익스프레스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서비스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 제품에 다양한 해결책하고 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팁을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들어와서 한번 이런 것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돋보기 누른 다음에 델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렇게 쭈루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델 모바일 커넥트라고 해서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델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이건 마이 델이라고 해서 눌러보면은 이런 탐색이라든지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건드려 보니까 딱히 건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받으시면 한 번씩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썬더볼트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이 케이블이 C타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C타입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달려 있었죠, 썬더볼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타입은 아마
주로 핸드폰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썬더볼트를 아하! 지원 안 해요.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C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옵티컬 드라이브라고 해서 CD하고 DV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점 아셔야 되고, 하지만 요즘에 뭐 CD, DVD 안 쓰죠?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얼굴 인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왜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드렸죠? 나는 어떤 목적성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것인가? 이건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필수로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목적성을 모르고 그냥 요즘 잘 나가는 제품, 남들이 그냥 사는 제품을 사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삼성하고 LG 제품부터 봤었어요. 뭐 삼성 포스7도 있고 LG 그램도 있고요. 왜냐면 그 제품들이 편의성이나 휴대성도 좋고 특히 AES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노트북을 사려고 했던 제 주된 목적성이 편집 프로그램을 무난히 잘 돌리면서 가끔가다 나오는 최신 게임도 그냥 한 판씩 정도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 두 회사 제품은 조금 스펙이 모자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안 하게 됐고요. 사실 편집이나 게임용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거보다 그래픽 카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CPU, 그 다음은 램,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크탑도 제가 예전부터 부품을 다 맞춰가지고 조립해서 썼었어요. 참고로 제 데스크탑 스펙은 이 정도입니다. 가격은 한 35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도 스펙이어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컴퓨터가 버벅대고 느려져요. 저는 영상 편집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들 강의나 뭐 블로그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프리미어 최적화를 굉장히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버벅대더라고요. 이때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정말 무거운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최적화가 잘 안 돼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20 버전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350만원짜리 컴퓨터에서 버벅거린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 버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해요. 조금 더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을. 어쨌든 이러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펙 좋은 제품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비싸다는 거. 그러다 보니 내 현실에 맞게 150에서 250만원 정도 사이를 타협하게 됐고 고심 끝에 구매한 제품이 바로 델 G5 15였습니다. 이 제품을 알게 된 것도 한 유튜버 분이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200만원 선에서 1등 제품이다 라고 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은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현재 너무나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노트북 구매 전에는 누구 말을 믿고 산다는 게 굉장히 좀 주식 같기도 하고 노트북이 데스크탑처럼 뭐 부품 교환이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가격도 비싸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데만 8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이쯤 되니까 휴대성은 고사하고 그냥 스펙하고 가격만 맞으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던 도중에 알게 된 제품이 바로 한성 컴퓨터였어요. 사실 델 G5 모델을 알기 전에는 그냥 한성 컴퓨터를 살 생각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스펙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비스 센터가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웠어요. 그리고 워낙 구매평도 좋았고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제 친구 중에 정말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옷이나 먹는 거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해도 컴퓨터는 항상 좋은 거를 쓰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치 한성 컴퓨터 노트북을 2개나 사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야, 나 한성 거 사려는데 어떠냐? 사지마. 왜? 한성 거 좋다는데? 발열 더럽게 못 잡아. 그래서 바로 아웃! 근데 솔직히 델 G5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발열하고 이제 팬쿨러 소리가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본 게 바로 에얼리언 모델과 델이었습니다. 에얼리언 브랜드는 델의 상위 호환 브랜드인데 차로 따지면은 제네시스와 현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에얼리언 너무 좋죠. 품질 너무 좋죠. 가격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델 제품을 봤습니다. 일단 저는 델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인지도 있는 회사 그 정도? 그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뻤어요. 두 번째는 스펙이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는 가격이랑 평점이 괜찮았어요. 네 번째는 구매할 수 있는 곳과 서비스 센터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편집용, 게임용 노트북으로 쓰시기에 괜찮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컴퓨터 살 때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컴퓨터나 노트북 모두 너무 최상 제품, 플래그십 제품을 사시는 것보다 그 한 단계 아래 단계나 두 단계 아래 단계를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고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굳이 그 하이엔드 스펙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한 단계 아래 단계 스펙을 구매하셔도 사용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빠잉!